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테러 협박을 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영 변호사의 뉴스업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협박을 한 겁니까? 네, 일단 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 30대 남성 이모 씨가 2016년 7월경에 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목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뭐 무서운 내용이긴 한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를 다시 공격할 것이다. 잘 훈련된 암살자를 준비를 시켜서 뭐 핵이 있는 도구로 대사를 죽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어떤 협박성 문구가 있었다고 하고 또 같은 달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을 위협하는 내용의 또 글을 남기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제 제목은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것이었고요. 그 글의 내용은 뭐 나는 미국 역사의 유명한 한국 남자로 남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당신의 둘째 딸을 성폭행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협박성 글을 이제 올렸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네, 그의 첫 재판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습니까? 일단 그 이 씨는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이 씨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이제 우리나라의 혈맹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국가 원수를 이제 국가 원수의 둘째 딸을 아주 그 선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이제 성폭행할 것이라는 등의 어떤 그 비난 내용이 아주 끔찍하고 비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끊임없이 거짓을 늘어놓고 뭐 수사기관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형이 징역 4년 6월에 처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씨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혐의를 일단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씨가 글을 올렸다라는 어떤 그런 로그 기록이랄지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인데 이 씨는 지금 그 증거로 수집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게 바뀐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해킹이 된 것 같다. 본인은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다. 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는 그 이 씨의 어떤 이런 무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정 구속,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되었고요. 그해 이제 이 씨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뒤집힐 수가 있었죠? 2심에서는 이제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있는데 그 이 씨 측 변호인의 주된 주장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주된 그 증거가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그 형사재판의 유죄의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위수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위수증 논리를 펼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영장에 이제 보면은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때는 그 영장에 의해서 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특정이 되는데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무관한 어떤 그러한 정보들까지도 수사기관에서 다 빼앗아갔다.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침해되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압수수색과 관련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버리니까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이번 판결을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설시 내용이 맞다면 뭐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기관에서 어떤 특정 개인에게 범죄 혐의를 두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개인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형사재판의 어떤 주요한 그 이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인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그 실체적 진실의 의미는 진짜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구별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특정 뭐 증거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인데 이러한 사실의 파편들을 다 모아서 그러한 것들 그 사실들을 조합을 해서 나오는 그 결론 이게 실체적 진실인데 실체적 진실을 그러면은 수십 이제 구성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 팩트들을 인정한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은 증거에 의해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이 되는 것을 만약에 재판부에서 나이관을 허용해 주시면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준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나 검사들은 피해자를 불러가고 조사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증거를 충분히 취사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를 아주 어렵게 된다면서 그러한 증거에 어떤 법적 중에도 일하는 것을 증명시 하고 이런 것이 법적 정치고 그러한 법적 결과를 지켜주고 그러한 장사를 통해서 주된 대담하게 그런 글을 올린 진범이 좀 누군지 좀 궁금해지네요. 또 잘 들었습니다.